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34강에서는 불교가 금욕이 아닌 방법으로 소비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35강에서는 소비의 중요한 불교적 지침인 중도적 소비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불교는 중도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스님의 생활은 참으로 금욕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 인도 수행자의 문화에 비추어 보면 불교 출가자의 생활은 결코 금욕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문교와 자이나교 교도들은 불교 출가자의 생활이 사치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이었던 제바달다가 부처님에게 당시 수행자의 삶의 표본에 가까운 금욕적인 계율을 주장하자 부처님은 이를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도 먹지 말자, 생선도 먹지 말자, 심지어는 치즈 같은 유제품도 먹지 말자고 요구를 합니다. 부처님은 거부하십니다. 시체가 입었던 옷을 벗겨서 분소이라고 하는 옷을 만드는데 분소이를 입자고 주장하자 이것도 거부하십니다. 제바달다는 불교 교단 내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이탈하여서 새로운 교단을 세우는데 현장 법사가 1000년이나 지난 뒤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도 제바달다의 추종자들이 상당한 교세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교 경전에 나타난 중도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해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비유는 검은고 줄의 비유입니다. 검은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지나치게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소비를 중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소비가 중도일까요? 벼력 자바함경은 사치하지도 건박하지도 않고 그 중도를 취하느니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자바함경은 또 어떤 착한 남자는 재물이 풍부하면서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요 굶어 죽는 개와 같다고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착한 남자는 가진 재물을 잘 헤아려 수입과 지출을 알맞게 하나니 이것이 바른 생활을 경영하는 것이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치도 경고하지만 인색도 경고합니다. 오죽하면 인색한 사람을 굶어 죽는 개, 즉 아사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수백억 재산가가 고마운 사람한테 마지못해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순간에도 돈을 아끼려고 해 은혜를 베푼 사람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굶어 죽는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치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인색해도 문제라면 중간 정도에서 소비하면 될까요? 물론 적절한 소비가 중도적이지만 중도는 꼭 중간이나 평균 이런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경직성을 배격하므로 매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 조건, 환경, 상황을 고려하여서 중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치도 극단이고 인색도 극단입니다. 중간을 고집하면 그 또한 극단입니다. 10과 0이라는 양극단에 있어서 5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는 때로는 약간의 과부하인 6일 수도 있고 약간의 과부적인 4일 수도 있으며 물론 5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 때는 약간의 과부하, 즉 약간 열심히 벌어야 하고 돈을 쓸 때는
약간의 과부족, 즉 절제해야 하는데 이것이 중도적 경제생활입니다. 어떨 때는 10과 0이 공존하는 것도 중도입니다. 중도를 수학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요인, 조건, 상황, 환경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결론도 일시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4강 금욕도 탐욕도 아닌 중도가 불교다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중도적 소비의 첫 번째 기준은 분수에 맞는 소비입니다. 분수에 맞다란 능력에 비하여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경전을 보면 부자와 왕에게 요구했던 기준과 가난한 사람에게 요구했던 기준이 달랐습니다. 중화함경에는 만일 지혜로운 사람이 혹 때로는 좋은 곳에서 내려와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일 그가 집이 있으면 집은 지극히 크고 풍부하며 즐거워 돈과 재물은 한량이 없고 여러 가지 목축은 많으며 봉어와 시급과 미곡은 넘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도구도 풍족하다라고 쓰여 있듯이 부자는 큰 집에 살아도 문제가 없으며 지극히 축복한 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가 고가품을 사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고가품을 사는 것을 부처님은 달리 판단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사치일 수 있는 품목이 부자에게는 사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기준입니다. 즉 부자에게는 부자의 분수에 맞는 소비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의 분수에 맞는 소비가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규모의 주택과 동일 수준의 옷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다양하고 유연한 기준을 추구합니다. 아이폰의 가격이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부자가 아이폰을 사면 분수에 어긋나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이폰을 사면 분수에 어긋납니다. 중도적 소비의 두 번째 기준은 적정한 소비입니다. 적정이란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고급 휴대폰을 부자가 구입하면 분수에 맞지만 가난한 사람이 구입하면 분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자라고 설사 하더라도 금을 입힌 휴대폰을 구입하면 휴대폰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을 입힌 휴대폰을 생산한 영국 기업이 금으로 도금된 4억 원이 넘는 자전거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금으로 만든 자전거를 사는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중도적 소비가 아닙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금으로 도금한 휴대폰을 사는 부자는 문제되지 않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기적 세계에 있어서 부자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돈이라고 해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돈이 일부는 사실 자신의 돈이 아닌 것입니다. 부자가 방이 많은 집에 사는 것은 분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수십 개의 방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은 집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불교 신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중도적 소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오직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인물인데 사람은 그를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 왔을 때 그는 롯데 호텔에서 가장 비싼 스위트룸에 6분의 1 가격에 불과한 가장 싼 스위트룸을 예약했고 놀란 롯데 호텔이 고민 끝에 같은 값에 더 좋은 스위트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위트룸이라는 기능과 목적이 필요했지만 제일 고급
스윗룸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분수에 맞고 적정한 소비는 중도적이며 절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치와 인색을 모두 배격합니다. 지나친 절제는 인색이며 금욕에 가깝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사치와 낭비입니다. 소비만이 아니라 부채에 있어서도 분수에 맞고 적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넘치는 부채는 자신에게도 고통이지만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이 되면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결국 사회에 부담을 지웁니다. 우리의 꿈도 분수에 맞고 적정해야 합니다. 비록 위대한 업적이나 성과는 과대망상에 가까운 꿈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큰 꿈을 가진 것을 칭송하고 장려합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과대망상적인 꿈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꿈의 경우에도 약간의 과부하, 즉 약간 부담스러운 꿈이 중도입니다. 마치 돈을 벌 때 약간의 과부하가 중도적인 것하고 똑같습니다. 과대망상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안 되지만 주변에도 피해를 주며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자는 그들이 가졌던 꿈의 크기와 그들의 재산이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부자가 된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고객에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과대망상을 가져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될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지 않아도 부자가 됩니다. 약간 큰 꿈을 가지되 과대망상 수준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노력을 하면 꿈 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노력을 과대망상 수준으로 갖는 게 꿈을 과대망상 수준으로 갖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사람들은 사업가는 화려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도 절제의 단순 소박한 삶은 사업가에게도 유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업가는 단순하고 절제된 생활 때문에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었고 결국 사업에 성공했다고 고백합니다. 돈이 있다고 온갖 세상 일에 관여하는 사람,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은 삶이 복잡해서 사업에 열정을 바치기 어렵다고 그 사업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자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으면 더 부자가 되었을 거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삶이 복잡한 사업가가 중도 절제의 단순 소박한 삶으로 전환하면 사업이 훨씬 잘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단순 소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소박한 집에 살면서 옷을 잘 입는가 하면 옷은 소박하게 입고 다녀도 집은 좋은 곳에서 삽니다. 모든 면에서 단순 소박한 삶을 살지 않고 99%에서 단순 소박하고 1%에서 사치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를 단순 소박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소박의 여부는 총체적으로 파악해야지 매 소비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도 사회 전체에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이 중도 절제의 생활을 해야 중도 절제의 사회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치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중도 절제의 생활을 한다면 저는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는 자동차, 집, 의복 등 모든 면에서 소박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노트북은 최고급 명품을 고집하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새 모델이 나오면 가장 일찍 사는 얼리 어답터입니다. 그를 중도적 소비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도적 소비인가 아닌가는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00개의 소비 중 99개가 중도적이었고 1개가 사치스러웠다고 그를 소비 중독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중도적 소비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의 세계에서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젠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불교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젠 스타일은 최소 표현주의 혹은 미니멀리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최소화하고 단순화하는 데서 아름다움을 찾는 자세는 불교의 중도적 자세와 일치합니다. 과거에는 호화롭고 현란한 디자인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했지만 언젠가 서민이 사용하던 투박한 그릇이나 초가집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단순 소박한 삶은 불교적 관점에서 중도적 삶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군더더기를 완전히 없애고 삶의 핵심만을 남겨야 우리가 진정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홈 버튼마저도 없애려고 했던 스티브 잡스의 사례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군더더기를 없애고 행복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 덕지덕지 불필요한 게 붙어 있으면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예술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미니멀리즘으로 최소화하고 단순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35강을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며 공부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석사 박사 논문, 저의 저서,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등에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